봄철 피부 관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보습, 자외선 차단. 안녕하세요. 아이닥터 진행자 김능수입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요. 우리들 피부는 지난 겨울 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봄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김현훈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17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웅 원장입니다. 원장님 아직 춥지만 봄이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피부는 현재 어떻습니까? 피부는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 동안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거칠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에 취약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 속담에 있듯이 봄볕은 며느리 보내고 가을볕은 딸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봄이 되면 상대적으로 자외선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와 꽃가루와 함께 피부가 훨씬 더 쉽게 자극이 되고 피부염도 발생할 수 있으면서 색소와 혈관 홍조 질환 등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옛날 속담에 봄볕만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시사철이 가장 문제지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죠. 그래서 동상도 걸리고 피부도 얽고 하는 것처럼 봄에는 그랬던 피부에 자외선이 겹치고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의 손상, 기미 잡티, 홍조가 심해질 수 있고요. 여름에는 반대로 장마철과 함께 습기에 의해서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자외선은 극도로 강해지게 돼서 광감미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가을이 오면 그렇게 지쳤던 피부가 급격한 일교차가 생기면서 예민해지게 되고 쳇바퀴처럼 피부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죠. 사계절 중 어느 한 계절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럼 이렇게 겨울을 지난 피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리도 안 하게 되면 피부에 광노화와 탄력 저하,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죠. 트럭 운전사의 사진인데요. 28년 동안 같은 운전을 한 사람이 이쪽만은 훨씬 더 노화가 되어 있고 반대쪽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방치했을 때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지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극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푹 자고 웰빙으로 사는 거는 중요한데요. 이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진행자님께 하나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양치 열심히 하시죠? 하죠. 양치 열심히 하셔도 치석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창피하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치과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 하셔야죠. 그런데 치과는 가시면서 노폐물이 쌓이거나 그러면 피부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처럼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피부에 해가는 행동을 할까요? 세안을 과도하게 하거나 필링겔을 사용한다던가 스크럽젤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서 백해무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극 세안이라는 거는 1분 이내로 약산성 민감성 세안제로 부드럽고 꼼꼼하게 씻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습이 중요한데요. 보습을 잘하는 것과 밀폐를 하는 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줘도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행자님. 물을 줘도 마르면은 글쎄요. 그래도 계속 물을 줘야겠죠. 바세린이나 오일이나 마데카솔, 비판텐 같은 거를 얼굴에 계속 바르게 되면 그거는 보습제가 아니라 밀폐제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피부에 보습이 되는 것 같지만 보습 기능이 상실하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저자극 세안과 함께 세라마이드나 필라그린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수시로 꼼꼼하게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도 중요한데요. SPF 수치나 PA 수치가 무조건 높은 것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주로 봤을 때는 수치가 3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게 중요하고 햇빛에 장기간 노출 시에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위한 충분한 숙면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서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진행자님께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봄철이 지나고 와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색소와 기미가 올라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의 피부 상태를 진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춤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기본이 뭐냐면 저희 피부가 콜라겐이 있고 거기에 진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진피도 건강하게 하면서 색소를 제거하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복합 치료가 필요하겠죠. 예. 보통 겨울을 지나서 손상이 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치료를 그럼 기본적으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피부 장벽을 회복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치료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겨울철 동안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춥고 건조한 환경 때문에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회복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어떤 시술을 받든지 봄철이 왔을 때 피부가 약해져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봄철에 추천하는 피부 관리는 피부 장벽의 회복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수분 공급.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렇게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 다음에는 우리 피부를 좀 환하게 하고 네.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미백 치료가 들어가겠죠. 진행자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네. 좋으셨나요? 저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자극 레이저를 이용해서 표피와 진피층에 에너지를 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색소도 털어내고 피부를 진피층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토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부 장벽이 좋아졌는데 원장님 저 봄철 되니까 기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거든요. 봄철에 기미는.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회복된 다음에 토닝 치료를 추천하게 됩니다. 원장님 저 겨울 동안 너무 수분이 떨어져서 많이 처졌어요. 그러면 탄력 치료를 하게 되고요. 원장님 저는 추운데 계속 있었더니 혈관도 늘어나고 봄철 되니까 꼭 맨날 술 마신 사람처럼 빨개졌어요. 그러면 혈관을 선택적으로 하는 혈관 레이저에 집중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는 저자극세암, 보습, 자외선 차단 중요하면서 우선 피부 장벽이 완벽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홍조 치료를 하든 기미 치료를 하든 탄력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너무 비싼 것만 추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정확한 피부 진단과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만 기본을 하면서 인생을 한두 달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100세 시대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그 치료 중에 네. 저도 받아본 것 중에 아주 많이 아파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다 치료는 꽤 많이 아픈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뭉툭한 유리칼로 작품을 만드는 것과 세심한 다이아몬드 칼로 작품을 만드는 게 뭐가 더 잘 나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교하고 세밀한 레이저일수록 덜 아프고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차이를 드리면 우리 탄력 리프팅 치료 있잖아요. 네. 우리 자꾸 주름지고 처지는 거 네. 그거는 신부 재생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 아프면서 탄력이 좋아지는 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술에 따라서 아주 아픈 것도 있고 좀 덜 아픈 것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습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보습이라는 거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면서 수분을 피부에 있게 하는 게 보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습에는 보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습제라 함은 오일이나 아니면 바세린 같이 피부를 코팅해서 밀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라마이드나 필라그린과 같은 보습인자가 함유된 로션을 듬뿍듬뿍 발라서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가 보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보습 때문에 인공 눈물을 피부에 바르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샤워하고 난 다음에 3분 이내 보습제 바르라는 거거든요. 물이 있다가 촉촉하죠. 물이 그냥 있으면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더 뺏어갑니다.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수분이 피부에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그걸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공 눈물도 물이겠죠. 네. 히알루론산이 있어도 네. 그걸 바르면 촉촉하겠죠. 촉촉한데 그게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건조한 피부를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 눈물은 각막이나 결막 눈에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만 그걸 발라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흡수가 돼서 보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보습에 대한 특별한 시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설거지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10분만 설거지해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장벽이 손상되고 예민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LDM과 같은 초음파 치료를 이용해서 원장이 직접 LDM 시술을 함으로써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피부 장벽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에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얼굴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비유를 들면 우리 애기들 보면 볼 만지면 막 탱탱하고 막 깨물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탱탱볼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탱탱볼이 바람 빠진 볼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바람 빠진 공을 탱탱볼을 만들어 줘야겠죠. 피부에 볼륨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리프팅 해주는 것,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오늘의 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철 피부 관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보습, 자외선 차단. 오늘 김현웅 원장님과 함께 봄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병원을 방문해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음번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